안녕하세요. 약간 헷갈리시죠? 오늘은 책이 준지, 차가 준지. 네, 일단은 차가 주입니다. 물론 이것을 녹화하는 날과 방송으로 업로드하는 날은 또 다르지만요. 오늘 아침에 이 회사의, 이 브랜드의 홍차를 너무 맛있게 마셨다는 얘기를 보자마자 이거 마셔야겠어 하는 마음이 강하게 들어서 고마움을 괜히 들락날락 하다가 일단 있는 거 마실까?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이 차를 한번 함께 마신 적이 있고요. 무심헌이라는 브랜드의 빙도 고수홍입니다. 지난번 마실 때도 분명히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 빙도 고수홍의 빙도는 어떤 의미지? 빙도 지역의 홍차인가? 근데 빙도 지역은 워낙 보이차가 유명하고요. 그래서 그 유명한 보이차들도 워낙 비싸고 그래서 홍차를 만들 만큼 빙도 지역의 차가 맞나? 막 이런 생각부터 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다가 언젠가 여쭤봐야지 했는데 여쭤보지 못했네요. 이렇게 무엇을 알아보는데 게으릅니다. 저는 변명을 해보자면 제게는 모두가 그렇겠지만 저는 뇌 용량이 되게 작은 것 같아요. 뜬금없나요? 네. 뇌 용량이 되게 작아서 다 기억하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기억하지 못한다. 너무 많이 잊는다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갈수록 더 그런 건지 어쩐 건지에 대한 확인이나 확신은 없지만 어쨌든 용량이 적은 것은 시인해야겠다. 왜냐면 자꾸 잊으니까. 그렇다면 어떡하지? 나는 지금 하고 싶은 것도 알고 싶은 것도 궁금한 것도 나름대로 공부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어떻게 해야지? 해서 취사 선택을 자꾸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결론이 살짝 났어요. 일단은 물론 뇌 용량 자체를 키우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우리 옛날에 기억나시나요? 닌텐도 이런 거 처음 나왔을 때 말랑말랑 두뇌 트레이닝 해가지고 하는 게임들이 있었죠. 그런 방법도 도움이 될 수도 있겠고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일단은 용량이 확보되었다는 자신이 없으니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아니 이것은 몰라도 돼, 이것까지 알지 않아도 괜찮아 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슬쩍 넘어가는 거죠. 차에 대해서도 약간 그런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까지 내가 차를 고를 때 혹은 차를 맛볼 때 내가 집에서 차를 선택하고 또 외부에서 구입을 할 때 알아야 할 아주 기본적인 정보들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하고, 또 우릴 때 필요한 정보들 정도는 알아야 하고, 또 몸에 있기도 했고요. 그런 것들 외에 차에 대한 다른 정보나 공부는 약간 뒷전이 된 셈이죠. 차에게는 몹시 미안하지만 너는 이미 일상이 되었으니 내가 너를 살짝 등한시하고 있다. 대신 멀리 하진 않는다.
잠깐 그 지식적인 접근 면에서 약간 미뤄두고 있을 뿐이다 라는 변명과 타협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공부하고 싶은 주제들이 있거든요. 좀 더 깊이 알고 싶고 알아야겠다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어떻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 부분만으로도 저에게는 약간 포화 상태인 거예요. 더 이상 하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고, 그렇다면 그쪽에 좀 더 집중을 할래. 책을 읽는 책을 선택할 때도 그 중심으로 보게 됩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책의 어떤 줄거리라거나 어떤 짜임, 그리고 또 어떤 상징이나 뭐 이런 것들 상세하게 파고들어서 난 파헤치고 또 분석하고 또 하고 이런 식으로 책을 읽지 못하는 이유가 그것이기도 해요. 제가 찾고자 하는 바를 계속 책 속에서 찾으려고 하고 있고, 또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또 찾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살짝 살짝 살짝이 아니고 꽤 많이 놔두고 있는 셈이죠. 내 용량이 좀 더 컸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쩔 수 없잖아요. 지금 정도로도 다행히 뭐 괴롭진 않습니다. 괴로운 정도는 아니고 약간 아쉬운 정도?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은 좀 부지런히 집안일을 했어요. 세탁기를 3번을 돌리고, 2번은 널고, 3번째는 돌아가고 있고, 이쪽 저쪽 방을 좀 치우고, 뭐 이런 것들. 좀 손에 잘 안 닿는 부분의 먼지들을 약간 제거하고, 완벽히는 아니지만 그랬더니 약간 기분이 상쾌해졌어요. 사실은 어제는 몸이 꽤 좋지 않아서 차를 잘 못 마시고 멍한 상태로 하루가 갔거든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몸이 안 좋지? 하고 왜 이렇게 상태가 맹하지? 라고 생각해 봤더니 전날 잠을 거의 자지 못했고, 그 다음날도 뭐 끼니를 잘 챙기지 못했고 멍한 상태로 많은 걸 빼먹었더라고요. 그랬으니 힘들 밖에요. 그래서 저녁을 잘 먹고 일찍 잤지요. 그리고 일어나서 또 따뜻한 걸 좀 마시고 편안하게 있다가 좀 잤어요. 그랬더니 어제보다 한결 낫고 가뿐한 것이 사실 훨씬 한결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차와 함께 이 그림책이 너무 아름답다 라는 리뷰가 있었어요. 너무 아름답다. 사실은 이 색감이나 느낌이 표지가 굉장히 매력적이어서 두고두고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너무 아름답다. 사실 저는 아름다운 것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오해의 소지가 있지요. 일단 차가 맛있으니 차를 좀 마시면서, 잘 느끼지 못한다 라는 표현이 애매할지도 모르겠어요. 단서를 달자면
저는 자연물에 대해서는 늘 감탄 혹은 경탄하게 됩니다. 너무 아름답고 너무 신비롭고 너무 조화롭고 그건 너무 놀랍기도 하고요. 자연현상이나 자연물 이런 것에 대해서는 늘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사람이 만들어낸 것들에 대해서는 어쩐지 가재미 눈을 하고 뜯어보려고 하는 사실 그런 자연에서는 제가 아무리 뜯어보고 뭐 눈을 뭐로 뜨고 이렇게 노려본다고 해도 흠을 발견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인공적인 것들, 인공적이라고 말하니까 되게 이상하죠. 사람이 만들어낸 것들, 사람이 만든 것들에 대해서는 늘 조금씩 어느 일정 부분씩은 아쉽다는 마음이 조금은 있나 봐요. 그래서 정말 너무 감동하거나 막 이런 일이 잘 없어요. 이것은 잘 만들어졌네, 잘 그렸네, 뭐 이런 접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순수하게 기뻐하고 뭐 아름다운 것에 감탄하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부럽기도 하고, 이게 정말 그렇게 예쁘게 보이나? 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평소에 이거 참 예쁘죠, 곱죠 하는 것들은 정말 그런 느낌이에요. 예쁘고 곱다. 근데 거기에 감탄까지 더해지진 않거든요. 근데 그것도 감탄사인가요? 이것도? 네. 어쩐지 그런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름다운 것을 동경하고 좋아합니다. 사람도 그렇고 뭐 다른 것들도 다 그렇지만 사람이나 자연에 대해서는,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늘 놀라고 감탄하면서도, 아주 쉽게 감탄하고 감동하면서도 사람이 만든 것에 대해서는 덜 그런 것 같아요. 이거 기발하네, 이거 근사하네, 이거 사용할 때 느낌이 어떻겠다, 이 정도면 근사하겠는데, 뭐 이 정도. 그래도 또 아름다운 것이라고 하니 아름다운 마음을 만들어줄까 하여 그림책을, 전 사실 그림책도 좋아해요. 그래서 되게 엉뚱한 아이가 좋아하지 않는 그림책들을 샀었지요. 그리고 아이가 좋아했던 그림책들은 아이의 연령대에 따라서 계속 누군가 주고 막 이렇게 했는데, 제가 좋아했던 그림책들은 집에 남아있어요. 이미 아이는 커버렸지만. 근데 정말 여름의 색감이네요.
그리고 굉장히 독특해요. 종이에 그려진 게 아닌 것 같아요. 약간 맨질맨질한 질감 위에 그린 것 같아요. 스며들었다기보다는 찍혀있는 색감이거든요. 고양이! 자연이 만든 것 중에서 전 제일 고양이에 많이 꺄거리며 살고 있습니다.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 걸까? 제목이 섬 위에 주먹이잖아요. 섬 위에 주먹을 날려라 라는 말이 이건 서로 솔직하게 말하자는 뜻이래요. 섬 위에 주먹을 날려라. 아, 이 차도 중국 홍차들의 경우 찐득한 질감이라거나 이런 것들도 꽤 있거든요. 되게 가벼워서 여름에 마시기에 괜찮은 홍차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맛있어요.
어, 이 책에 참여한 사람들이 적혀 있는데요. 글쓰니, 그리니, 옮기니 두 분, 감수하신 분 한 분, 이렇게 5분이 관여를 하셨는데, 물론 더 많은 사람들의 손길이 스쳤겠죠. 근데 글쓴이를 제외한, 아니, 글쓴이와 감수자를 빼고, 그리니, 옮기니 두 분의, 그리니 한 분과 옮기니 두 분의 이력이 재밌습니다. 이력? 아니, 설명이 재밌습니다. 그리니, 비올레타 로피즈. 그림책 작가들이 사랑하는 일러스트레이터. 스페인 이비자 섬에서 태어나 마드리드 대학교에서 음악을 전공했다. 지금은 고양이와 함께 베를린에 살며 그림을 그린다. 옮기니, 번역을 하고 식물을 돌보고 물건을 만든다. 개와 고양이가 사는 정원에서 그림책을 읽고 옮긴다. 옮기니 또 한 분. 나무들이 자라는 작은 집에서 고양이와 산다. 목요일과 토요일에는 어른들과 함께 그림책을 읽고 문장을 쓴다. 책 이게 뭐라고 팟캐스트 제가 종종 홍보하잖아요. 를 듣다가 최신에 올라오는 것들 말고 옛날에 올라온 것들은 이제 다 들었거든요. 역주행 해가지고 전부 들어서 최신에 올라오는 것들을 제외한 듣는 걸 말고는 들을 것들이 필요할 때 들을 게 없어서 다른 팟캐스트들을 하나씩 정복해 가고 있어요. 근데 정복까지의 욕심은 아직 나지 않고, 그 책 읽는 다락방이라는 팟캐스트를 해서 이게 낭독해 주시는 걸, 낭독하고 또 감상을 덧붙이시는 걸 또 거의 들었고요. 거의 전부 다. 그리고 문학동네 팟캐스트를 또 하나씩 관심 있는 것들부터 듣고 있는데, 한강의 소설을 소개하면서 그 아름다운 것들은 슬프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름다운 것들은 약간 슬프기도 하죠. 이것도 너무 예쁘고 이야기도 너무 아름답고 그림도 너무 아름답지만 약간 슬픈 마음이 들었어요. 이제는 이런 게 잘 없으니까요. 종종 그런 생각을 해요. 발전하느라 놓친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도 물론 그렇지만, 그런 분들도 계시겠죠. 어렸을 때부터 살던 집에 아직도 부모님이 사시고 그 동네가 변화하는 과정을 지켜봤고,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20년, 30년, 40년 된 흔적들이 남아있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일상 속에서 아련한 어떤 추억을 되살릴 수 있는, 되살아나는, 불현듯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감정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면 요즘에는 그렇진 않잖아요. 아파트라는 것들도 수명이 있어서 50년 된 아파트는 이미 재개발에 들어갔겠죠. 재건축 재개발에 들어갔겠죠. 저 같은 경우도 제가 기억하고 있는 어린 시절의 동네는 두 곳인데 7살까지 살았던 곳과 또 13살까지 살았던 곳, 두 군데 다 한 곳은 아예 싹 밀리고 다른 뭐가 돼가지고 주민들 다 퇴거 조치 당하고 뭐 이런 곳이고, 또 한 곳도 전혀 다른 모양새가 되어서 흔적을 찾기가 너무 힘든, 기억 속에만 남은 공간이라서 어쩐지 판타지 세계 같은, 실제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하게 만드는 그런 변화가 있었어요. 근데 저희 아이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저희 아이 입장에서 어떤 그런 아련한 공간과 추억의 장소가 있나를 생각하면 없을 것 같거든요. 추억의 물건이나 뭐 이런 기억쯤은 있겠지만 장소나 공간으로는 없을 것 같아요. 어떤 길을 가면서 어떻게 거기서의 감정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게 너무 없어지는 게 아닌가, 그거 되게 좋은 건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면은 조금 슬프죠. 이렇게 할아버지와 아름다운 시간을 보내는 이야기는 점점 쉽진 않잖아요. 다시 찾을 순 없을까요? 물론 저는, 제게는 이렇게 다정한 할머니 할아버지는 안 계셨습니다만, 이 차를 차갑게 마시면 맛있을지 아닐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금 길게 우려서 이 잔을 준비한 이유도 그런 목적도 좀 있었어요. 조금 길게 우려서 급냉 아이스티로 마시자. 지금 한 4잔, 5잔 정도 4잔 정도 마셨나요? 약간 이제 입 안쪽이 살짝 조이기 시작했거든요. 정확한 아주 좋은 타이밍에 제가 아이스티를 외친 기분입니다. 그럼 얼음을 가져올까요? 물을 가득 부어놨다는 사실을 깜빡하고 이렇게 들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죠. 무게감에 확 놀라서. 이 개화는 제가 3년
재작년쯤이었을 거예요. 강릉에 놀러 가서 강릉 터미널 근처에 작은 찻집이 하나 있더라고요. 찻집에 겸 이렇게 차와 다구를 판매하시는 뭐 이런 곳이 있었는데 거기서 쥐어보고 괜찮길래 이거 괜찮네, 손에도 맞고 가격도 되게 저렴했어요. 그래서 덥석 구입을 해서 그때 아마 백차가 아주 맛있는 게 있어서 챙겨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당분간 맛있게 마셨던 기억이 있고, 뭐 재밌는 잔받침도 두어 개 사고 했던, 잘 쓰고 있습니다. 붉은 색감 때문에 홍차 우릴 때 자꾸 찾게 돼요. 찻잎이 아주 많이 불어났죠? 이 새끼손가락에 대해서 재밌는 얘기가 참 많아요. 옛날부터 있었던 에피소드들, 제가 아닌 어떤 차와 관련된 많은 에피소드들에 등장하는 이 새끼손가락. 옛날에 그 찻잔을, 지금 찻잔은 이렇게 손가락을 걸거나 이렇게 잡기가 좀 더 용이하지만 전에는 그렇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손가락을 넣어서 걸어서 잡거나 이게 아니고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잡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었다는 얘기가 있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이 또 어떤 여자 같다 뭐 이런 놀림이 되기도 했다고 하고, 뭐 이런 얘기들. 중국 그거 할 때, 중국 다예나 뭐 이런 거 할 때도 이렇게 해가지고 손목을 흉내를 못 내요. 제가 이런 거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거 있는데 이렇게 보여드리면 사람들이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 안 되는데, 제대로 된 어떤 조교의 시범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 새끼손가락을 들 때와 안 들 때 사실은 아무 차이가 없거든요. 근데 왠지 늘 이렇게 들릴 때마다 웃기더라고요, 저는. 이 차가 가볍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가볍기도 한데 묘하게 알싸한 맛이 나요. 이 알싸한 느낌의 이유, 원인, 뭐 이런 것은 모르겠지만 이 알싸한 느낌이 차가울 때 또 매력으로 더 다가옵니다. 차가워도 좋네요. 차라는 것이 만들어진 차를 수입하는 곳도 있고, 중국 차의 경우 직접 제작하시는 경우도 있고, 뭐 또 직수입 뭐 이렇게 연결돼서 하시는 곳들도 있는데요. 그래도 주인의 주인 그 찻집의 주인의 어떤 취향을 반영하거든요. 그래서 주인의 취향에 따라 그분이 가져오시는 차가 결정된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물론 다 좋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선택해서 골라와야 되니까 취향이 반영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그런 것들을 발견해 나가시는 것도 선택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제 머릿속에서는 거기 차는 이런 주로 이런 차들을 주인이 좋아하는 것 같아. 그래서 오래 두고 보면 주로 이런 차를 취급하시는구나를 알 수 있는, 물론 부지런히 시음도 하고 네 하셔야 합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뭐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들이 있죠. 그러다가 그 가게의 차들이 정말 마음에 드는 차들이 정말 많다고 느끼셨다면 그건 그 가게 주인의, 찻집 주인의 취향과 나의 자신의 취향이, 본인의 취향이 많이 닮았다는 얘기겠죠. 비슷하다는. 그러면 이제 주인이 권하는 차를 그렇다면 한번 마셔볼 수 있지 의 마음으로 기꺼이 구입을 한다거나 뭐 맛본다거나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알아가는 것도, 그렇게 관계를 쌓아가는 것도 즐거운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차잔 예쁘죠? 이게 여름용으로 너무 예쁜 찻잔 같아요. 재질을 보신다면 특히나 더 그럴 거예요. 약간 그 자잘한 얼음 알갱이 조각, 유리결정 같은 느낌이 약간 있거든요. 여름용으로 참 예쁜 색감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지금 마신 차는 무심원의 빙도 고수홍이었고요. 맛있었습니다. 아직은 이제 한낮은 제법 더워요. 아직 열대야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7월에 이 정도면 훌륭한데? 하는 생각. 이 정도 여름이면 괜찮은데? 하다가 야, 여름이 들어. 화내면 어쩌려고 그래. 그럼 우리 큰일 난다. 이런 얘기들을 농담으로 주고받고 있는데요. 어쨌든 좀 더 덜 더운 여름이면 좋겠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참 다행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짝반짝하는 이렇게 평소 잘 하지 않던 고운 인사를 좀 해보려고 했더니 혀가 꼬이고 버벅거리네요. 반짝반짝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